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바세 코믹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혹은 개인의 신념으로 선거 결과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부정선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거의 6, 70년 전쯤의 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개표소를 정전시켜 버리거나 1958년도에는 일명 닭죽 사건이라고 해서 개표 참관인들에게 수면제를 넣은 닭죽을 먹여서 재워버리고 표를 바꿔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낭만의 시대였는데요. 우리도 그런 선배들의 의기를 이어받아 낭만적인 일을 한번 벌려볼까요? 개표소는 총 5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지를 색깔별로 분류하고 한 방향으로 맞춰서 넘기는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개표기로 번호별로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분류된 표를 더블 체크하는 심사 집계부,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서명한 뒤 위원 검열석에 넘기는 개표 상황 확인석,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후에 공표 전송하는 위원 검열석까지. 어디에 가야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개표 상황 확인석과 위원 검열석은 말 그대로 확인만 하고 넘기는 곳이라 뭘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죠? 개함부는 옛날에는 꿀자리였습니다. 피아노표라고 떨어뜨려야 하는 후보표를 실수인 척 떨어뜨린 후에 책상 밑에서 몰래 묻힌 인주로 막 두드려서 무효표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보는 눈도 많고 카메라도 있고 지문 때문에 잡혀가는데요. 그럼 해킹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전자개표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가볼까요? 선관위 직원에게 뭐라 설명을 대충 듣고 배치된 분류기 앞에 앉습니다. 선관위 말로는 이 기계가 해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이미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놨으니까, 아니면 USB를 껐다고 하지만 USB를 꽂아서 어떻게든 해킹을 해서 상대방 후보표도 우리 후보표로 몰아놓습니다. 그리고요, 묶어서 후보당 몇 표인지를 손수 적고 서명해서 뒤로 넘겨야 하네요. 넘겼더니 경찰이랑 참관인이랑 선관위 직원이랑 다 몰려옵니다. 실패네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협력자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표를 넘겨받은 심사 집계부입니다. 조작된 표대로 세는 척 하는데 갑자기 누가 멱살을 잡습니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지정받은 개표 참관인이네요. 참관인 눈을 피하더라도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기자들 돌아다니죠. 선관위 직원 돌아다니죠. 참관인 돌아다니죠. 정당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참가 신청해서 선정된 일반인 참관인들까지도 돌아다니죠. 그냥 구경만 하겠다고 신청하면 누구나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볼 수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 폰으로 줌도 땡깁니다. 기본적으로 한 장 한 장 세는 척을 해야 하는데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조작해야 하는 표가 한두 표가 아닌데 이 조작행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 한 명만, 단 한 번이라도 걸리면 끝장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안 되겠습니다. 개표소에서의 조작은 너무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 전통의 투표함 바꿔치기가 남아 있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각각 지장이 찍힌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 투표함을 준비해야 하고요. 봉인지에 사인까지 위조해서 준비한 다음에 이제 개표소로 떠나는 선관위 차량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잡겠다고 투표함 이송 차량까지 추적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든 따돌려서 차량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 의외로 사람이 많아요. 투표함 이송 차량에는 선관위 직원과 정복 차림의 경찰관 2명, 그리고 각 정당 후보자별 신고한 참관인들이 같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한번 제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안에 탄 인원들을 어딘가에 숨기고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누구야?
라고 합니다. 아까 정당 후보별 신고한 참관인들이 같이 차에 타서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개표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후보별 신고한 참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투표함이 왔는데 모르는 얼굴이 내리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힘들게 차량 습격하지 말고 선관위, 경찰, 모든 정당마다 스파이를 다 심어서 투표한 개표소에 참관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투개표소 하나를 조작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야 하는 걸까요? 선거일 전후로 대량의 실종 선고가 나왔나요? CCTV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캐기 위해 쫓아다니며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무언가 촬영한 게 있었나요? 본 투표일 선거 조작은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전투표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이제 국가 권력급 단체 소속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주장하시는 대로 선관위 서버 해킹에 성공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국정원도 못 뚫어서 선관위에게 요청해 보안 시스템 중단해서 확인했고 확인 결과 침입 흔적 없었다고 국정조사에서 인정까지 했는데 우리는 국가 권력급이니까 우선 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 선거인 명부에 가짜 선거인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일에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를 시킨다? 아니죠. 우리가 조작해야 하는 거는 못해도 100만 표 정도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가짜 선거인을 각각 유효한 신분증까지 어떻게 다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걸리면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CTV에 수기 기록에 증거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전선거 투표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보셨겠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전선거날 투표율, 그러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생중계가 되고 나중에 지역별까지 집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나중에 갑자기 사전투표수를 늘리면 들킬 테니까 사전투표일에 조금씩 부풀려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나중에 수기 기록이랑 비교해보면 단번에 다 들킬 텐데요. 어떻게든 놀랍게도 아무도 수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들키지 않았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100만 장의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지역별로 정확한 수대로 몰래 투입만 하면 됩니다. 요거 괜찮겠죠? 사실 투표지도 선관위 설명대로라면 거의 시스템상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했다고 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출입 통제 시스템과 24시간 선관위 청사 입구에서 생중계되는 CCTV를 뚫고 항상 각 정당 후보별 참관인을 동반한 상태로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들어가서 투표함에 넣고 다시 봉함에 각각 사인만 하면 됩니다. 최소한 100만 표를요.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여기서는 제 가정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조작이 가장 어려운 거는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신청해서 개표소 참관인이나 사전투표소 또 투표소로 참관할 수 있고요. 말이 많았던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부터 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요. CCTV 해킹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관위 내부의 CCTV만 해킹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도처에 CCTV가 깔려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고요. 조회수를 누리는 유튜버들도 잠복해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의 문제는 다른 음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고요. 부실한 근거를 내세우고 가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대충 떼워 넘긴다는 점에서 그러한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UFO나 딥스테이트를 밝혀낼 거라고 믿는 것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부정선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사로서 절대 확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결과를 바꿀 만한 조작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선거는 없으니까 이걸로 된 거죠? 됐겠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분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뭐 사실 맨날 보수와 진보는 싸우고 분열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이번이 다른 점은 그동안에 이익을 추구하던 보수가 물러났고요. 혐오와 신념을 내세우는 극우단체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극우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부정선거론을 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증하자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
음모론에 빠진 망상일 뿐이라며 무시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의 태도로서야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배제의 정치고 분열과 분노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뿌리는 투표고요.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선관위와 선거에 대한 신뢰는 언젠가 회복이 돼야 할 겁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검증이 철저하고 압도적이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부정선거론을 꺼내지 못하도록요. 조사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연구소도 끼우고 반론을 제기할 상상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사전투표 용지를 하나하나 지문을 채취해 비교한다던가 아마 개표원 지문도 섞였을 거고 무엇보다도 비밀투표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지만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일명 형상기억 종이 그 빳빳한 신권 같은 다발 투표 용지에 대해서도 실제 투표지가 일반 A4 용지에 비해 접지성과 복원력이 실제 수치로 얼마나 좋은지 실험을 해보고 펴진 다발 투표지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지 여러 가지 강도로 접었다 펴서 묶어놓고 과학적으로 실험도 해보는 방법입니다. 서버도 검사해 보고요. 이번에는 국정원이 필요가 없어서 생략한 나머지 컴퓨터 서버도 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의 주장이 옳다거나 굴복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음모론에 빠진 분들을 설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아마 그분들은 과학적인 근거로 부정선거가 아닌 게 분명하게 밝혀져도 어떻게든 중국의 입김이 닿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나라는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성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처럼 국정조사 때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서 어느 당에서 선관위가 부실하게 했느냐라고 소통치면서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만 반박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정선거론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라도 이 국면을 넘어가는 사회통합적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맹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답도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는 토론이 별로 유의미하지 않겠지만요. 다른 분들,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의 망령을 함께 물리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바세 코믹스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